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도시가 트라운 TV입니다. 벌써 2024년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아트라운 TV 많이 애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년 한 해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주제는 충격 테슬라 모델 Y 신형 벌써 램프업 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 달이 되면 이제 모델 Y 신형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델 Y 신형이 가장 많이 생산될 공장이 바로 기가 상하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램프업이 벌써 어느 정도 본 궤도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이 소식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사이버트럭의 중국 출시는 무산이 된 것 같아요. 이 점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현황부터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S&P 500과 나스닥이 각각의 기술적 저항선에서 하락 횡보하는 모습이 지속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끝없이 올라왔던 이 10년물 국채금리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최근에 4.6%까지 이렇게 크게 올라오면서 주가에는 좀 부담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이렇게 많이 오르게 되면 아무래도 나스닥에 있는 성장주보다는 오히려 안정적인 국채 투자가 늘어날 수도 있겠죠. 올 한해 나스닥은 이렇게 크게 올랐습니다. 14,000선에서 거의 2만선까지 정말 크게 올랐어요. 자, 그러니까 2만선에서 충분히 기술적 저항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고요. S&P 500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한 4,500선에서 지금 거의 6,000선까지 올랐어요. 연말에 거래도 한산한 가운데 충분히 쉬어갈 법한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간 주식이 급등한 만큼 급등한 주식을 팔아서 현재 10년물 국채금리가 높습니다. 고금리에 채권을 매입하는 것이 현재 단계에서 투자자들이 충분히 생각해 볼 법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가장 많이 올랐던 블로스컴과 테슬라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거의 3% 가까운 하락이 나왔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이렇게 급속도로 오른 것은 트럼프 당선 이후부터 또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내년 1월 20일에 취임을 하게 되면 한 번에 관세를 크게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점들이 이 국채금리에도 반영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트럼프의 급진적인 정책이 임기 초반에는 미국 주가에 안 좋은 악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년에 그 금리 인하 수준 역시 그렇게 크게 기대가 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물론 트럼프 임기 4년 동안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주가 상승은 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임기 초반에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자, 기술적으로도 올 한 해 2024년 동안 주가 상승이 컸었고요. 역시나 내년에 그렇게 큰 금리 인하가 기대가 되지 않는 상황이니까 일단 임기 초반에는 조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내년 1월 29일에 첫 FOMC 회의가 있는데 금리 인하 확률은 11% 정도로 낮게 나오고 있어요. 자, 한 차례에서 약 한 두 차례 정도의 금리 인하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시장의 하락과 함께 테슬라 주가도 약했습니다. 테슬라는 시장 대비 2배에서 3배 정도 움직임이 큰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나스닥이 1% 넘게 크게 하락을 보여주었으니까 테슬라도 3.3% 충분히 밀릴 수 있고요. 다만 417불에 마감을 했는데, 자, 이 정도 주가는 바로 3년 전이었죠. 2021년 11월 달에 기록했던 전고점 수준까지 지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최근 약 2주 동안 좀 주가가 쉬어가는 흐름이에요. 시장의 하락과 함께 그동안에 너무 급등을 했으니까 충분히 쉬어갈 만한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주가에 단기적인 분수령이 있다라고 하면은 1월 2일에 발표될 바로 4분기 인도량이라고 볼 수 있겠죠. 금주 목요일 한국 시간 한 오후 10시경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인도량 발표일이 가까워오자 다양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테슬라 주가가 3%대 하락을 보여주었으니까 어느 정도 인도량에 대한 리스크 요인도 있는 것으로 판단이 들어요. UBS 애널리스트 스파크라는 분에 따르면요. 테슬라가 4분기 인도량을 51만 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50만 대를 넘어서면 테슬라에게 있어서 첫 분기 인도량이 50만 대를 넘어서는 기념비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51만 대 수준이 나오면 전년 동기 대비 5%, 전분기 대비 10%의 차량 인도 증가를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성장을 한다라는 뜻이 되겠는데요. 마켓 인사이더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분석가들의 컨센서스는 51만 2천 대라고 해요. 이것보다 1% 낮은 수준인 51만 대로 UBS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어쨌든 중요한 점은 이번 4분기 인도 실적이요. 현재 테슬라라는 회사의 내러티브가 인공지능으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과거만큼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여기 51만 2천 대라고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테슬라 IR팀에서 집계한 컨센서스는 좀 다릅니다. 약 50만 6,763대의 평균값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기존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바클레이즈라는 곳에서는 51만 5천 대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죠. 자, 일단 51만 5천 대를 넘기는 게 좋긴 합니다. 왜냐면 테슬라 2023년, 그러니까 전년도 전체 딜리버리가 180만 8천 대 수준이었는데요. 51만 5천 대, 즉 바클레이즈에서 예상한 51만 5천 대를 기록을 하게 되면 2024년 전체 인도량이 180만 8천 대가 나오면서 전년을 소폭 능가하는 그런 수준이 기록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전년 대비 어쨌든 정말 미미하지만 발전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1만 5천 대를 우리가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다만 게리 블랙이라든지 트로이라든지 50만 대 초반을 지금 예상 중에 있습니다. 50만 5천 대 정도라고 하면은 일단 테슬라 IR팀에서 발표한 50만 6천 대보다도 낮은 수준이에요. 다만 중국 측 소스에 의하면 테슬라의 전주 주간 판매량이 중국 로컬 판매량이 2만 4천 대를 넘길 것 같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2만 4천 대면 거의 역대 최대의 주간 판매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잘하고 있는 만큼 미국과 유럽을 지켜보자라고 쫑현님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2만 4천 대가 나오면 이 보라색 막대 2024년 4분기 막대죠. 이게 여기 정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역대 최대 판매량이 좀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프리몬트 공장, 미국 프리몬트 공장 물류 창고에 보면요, 이렇게 지금 텅텅 비어 있어요. 차량들이 거의 대부분 인도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판매량도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에요. 자, 어쨌든 중국과 미국에서 좀 마지막 힘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점은 테슬라의 3분기 인도량 예상이 굉장히 정확했었어요. 테슬라가 3분기 인도량 컨센서스를 발표를 했을 때 46만 1900대 수준이었는데 실제로 발표된 숫자가 46만 2000대 수준으로서 자, 그 오차가 1000대도 안 됐습니다. 굉장히 3분기 인도량 IR 컨센서스가 정확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번 4분기 컨센서스도 굉장히 정확할 가능성이 높겠죠. 50만 6763대로 발표를 했으니까 아마 이 50만 대 정도의 숫자는 충분히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최소 50만 대는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것저것 다 기관들의 분석량이라든지 현재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그래도 50만 대는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50만 대를 넘어서면 어쨌든 주가에 주는 그런 악영향은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50만 대라는 상징적인 숫자가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만약 앞자리가 5가 아니라 4자 그러니까 49만 대 수준이 나오면 주가는 좀 흔들릴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테슬라에 집중하는 점, 주목하는 점은 이제 인도량보다는 AI 내러티브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언제쯤 완벽하게 출시하느냐, 로보택시 언제쯤 나오느냐 이런 점이 될 것 같아요. FSD가 중국과 유럽에 언제 출시하느냐 이런 점일 것 같아요. 자, 그런 점 때문에 최근 주가 상승도 컸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인도량이 주는 그 영향력은 전보다 좀 낮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자, 하지만 테슬라 주가의 움직임 너무나도 다이나믹합니다. 하루에 3%, 5%, 무려 10% 이렇게 움직이는 건 너무나도 비일비재해요. 자, 그러니까 테슬라 주식 투자가 힘들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테슬라 주가는 악재와 호재에 너무나도 강력하게 반응을 하는 주식입니다. 호재가 딜레이 된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인도량이 좀 빠지게 되면 그래도 주가 하락은 좀 클 수가 있어요. 이 점은 명심하면서 투자를 하시기 바라겠고 일단 2025년에 굉장히 많은 호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테슬라 주가의 르네 상승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제가 지난 주말에 얘기를 드렸죠. 일단 지난 주말 방송에 중국의 사이버 트럭 출시가 가까워졌다 이제 진짜 출시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테슬라 공식적인 입장은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테슬라 중국 법인은요 사이버 트럭의 2025년 1월 1일 판매 시작 개시 소문은 거짓이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1월 달에 바로 사이버 트럭 판매를 시작할 계획은 없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사이버 트럭 판매를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각종 승인 기관에 지금 승인은 요청한 상태인데 아직까지 뭐 완벽한 승인은 나온 것 같지 않습니다. 이 점은 정정을 해드리는 바이고요. 일단 바로 다음 달에 뭐 하루밖에 안 남았어요. 내년 1월 달에 가장 근접하게 발현이 될 호재는 바로 새로운 모델 Y의 출시가 되겠습니다.
모델 Y는 연간 120만 대 팔린 글로벌 베스트 판매 모델이에요. 내연기관차까지 통틀어 봤을 때 글로벌 판매 1위 차량입니다. 자, 이 1위 판매 차량이 연식을 변경해서 새로운 모델로 내년부터 판매가 돼요. 자, 그러니까 그 파급력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주니퍼 신규 모델 Y의 램프업 속도가 가히 총알을 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빨라요. 일단 일주일 전에 이 새로운 모델 Y의 하루 생산량이, 그러니까 기가 상하이에서의 생산량이 200대에 도달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틀 전에 이게 이제 하루 생산량이 600대에 가까워졌다라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200대에서 무려 한 일주일 만에 600대까지, 그러니까 한 3배 정도 램프업 속도가 올라왔다라고 보겠어요. 현재 기존 모델 Y의 일일 최대 생산량이 2600대인데 자, 아직은 갈 길이 멀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크리스 정님이라고 중국 쪽 소식을 또 알려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또 다른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어요. 기가 상하이의 리프레시드 모델 Y, 그러니까 신규 모델 Y의 램프업 속도가 정말 미친 것 같습니다. 1월 1일부터요. 자, 그러니까 바로 내일이 되겠습니다. 내일부터 자, 하루당 2400대의 생산량으로 올라올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based on the order volume from door panel suppliers. 자, 그러니까 이 테슬라 신규 모델 Y의 도어 판넬을 공급하는 회사가 있겠죠. 그 공급사의 오더 주문량을 보니까 이게 하루 200대와 600대가 아니라요, 하루 2400대 물량을 지금 주문을 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하루 생산량 2400대 분의 도어 판넬을 테슬라 기가 상하이가 오더를 했다라는 뜻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램프업 속도가 빠르다는 거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죠. 자, 정말 모델 Y 리프레시드 주니퍼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곳곳에서 이 모델 Y가 포착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위장막에 쌓여 있는데 일단 헤드램프가 좀 더 날렵해진 것 같습니다. 정확히 확인해 볼 수 없는데요, 정확히 나오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바로 테일 램프 뒷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 이렇게 좀 약간 라이트 바가 있죠. 빨간색으로. 전에는 없던 디자인입니다. 자, 방금 보셨듯이 이렇게 빨간색 라이트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길게 라이트 바가 쭉 뻗은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빗길에서 운전하는 그런 사진이 나왔는데 매우 안정적으로 보였어요. 신규 모델 3 하이랜드도 기존 모델 3보다 서스펜션 부분이 상당히 강화가 돼서 승차감이 많이 좋아진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번 모델 Y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승차감이 대폭 상향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승차감이 상승이 되면 국내 테슬라 유저들이 더욱더 늘어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한국 내 운전자들은 역시나 승차감을 가장 중요시하기 때문에 역시나 잘 팔릴 것 같고요. 일단 모델 Y 신형의 그 소문에 따르면 헤드램프, 그러니까 전면 램프는 일체형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요. 지금 보시면 이 사진은 좀 일체형으로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이 디자인보다는 모델 3 하이랜드와 같은 헤드램프를 닮았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배터리 용량은 기존 대비 약 5% 증가할 예정이고요. 자, 중요한 점은 내년 4분기에 새로운 모델 사이버 Y가 출시가 된다라고요. 이는 Y와 X 사이에 위치하는 기존의 모델 Y보다는 큰 모델이 될 거고 6인승에서 7인승이 될 거라는 말이 많습니다. 근데 이 7인승 모델 같은 경우는 일체형 헤드램프, 자, 그러니까 이러한 디자인이 또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요. 아무래도 기존 모델 Y와 차별을 두려고 하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모델 Y는 잘 팔릴 거예요. 상품선도 대폭 개선이 되는데 사이버 Y, 그러니까 다시 부분 변경 모델마저 나오기 때문에 내년 판매량 더욱더 늘어나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상징적인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내년부터 노르웨이는, 그러니까 바로 내일부터가 되겠죠, 모든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를 영구적으로 중단한다라고 해요. 자, 완전히 이제 전동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차는 모두 배터리 EV라든지 하이브리드가 될 것 같기도 한데 내연기관 차량이라고 했으니까 배터리 EV만 판매하는 것일 수도 있겠어요. 정확한 지금 사실은 지금 공유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상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내연기관 차량 판매 영구적으로 중단한다라고 합니다. 자, 노르웨이는 무척 추운 국가예요.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춥습니다. 자, 그리고 온도가 영하 20도까지 내려가게 되면 전기차의 운행이 좀
힘들 수 있겠다라는 얘기들이 많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노르웨이에서 이를 지금 증명을 하고 있죠. 노르웨이 같은 혹독한 곳에서도 전기차가 잘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테슬라의 장기 투자는 또 하나의 이유는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때문이죠. 지금 여기 보시면 다양한 휴머노이드 로봇이 있는데 미국과 중국계 회사들이 지금 주름을 잡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열심히 좀 따라갔으면 좋겠는데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힘을 내면 우리나라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에도 좀 보탬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 일론 머스크가 There will be so many humanoid robots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글로벌 인구보다 더욱더 많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존재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글로벌 인구가 80억 명 수준이니까 80억 명을 넘어서 200억 대까지도 휴머노이드 로봇이 보급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에 우리가 장기 투자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내년에 또 하나의 호재가 있죠. 일론 머스크에 따르면 이 옵티머스 로봇을 1000대 정도 기가 텍사스에 배치해서 활용할 것이다. 이게 빠르면 내년, 늦어도 2026년 초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지금 보시는 영상은 AI로 만든 영상 같은데요. 옵티머스가 나중에 이렇게 활용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집안일이라기보다는 인테리어 사업이 되겠죠. 인테리어 사업을 지금 도우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런 식으로 보조 인력으로 많이 활용될 것 같습니다. 자, 옵티머스가 먼 미래라고 하면 FSD는 바로 코앞에 다가온 미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험 회피 능력 상당하죠. FSD 자율주행, 자, 이렇게 오토바이 탄 사람이 넘어졌는데 이것까지 피하면서 제대로 피하는 아주 기민한 회피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FSD예요. 자, 일단 최근 주가를 보면 일론 산타는 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11월 달과 12월 달 초에 주가 상승이 매우 컸죠. 그렇게 큰 만큼 연말에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내년에 500불 달성은 정말 기대가 돼요. 아크 인베스트먼트에 따르면 내년에 로보택시 사업도 시작이 되니까 언스퍼바이스드 FSD,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도 나오죠. 내년 1000불까지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아크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만약 연말과 연초에 주가가 쉬어간다라고 하면은 주식을 잘 모을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하면서 아트라운 TV와 함께 장기 투자 잘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